자, 그럼 첫 꼭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첫 꼭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드디어 금융사 업무에 최첨단 하이테크 슈퍼 테크놀로지인 사스가 도입된다는 그런 혁신적인 소식이 들려서 제가 한번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요즘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은? 쓰고 있는 기업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그 금융사들은 그동안 이 어. 망분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네. 전대미문의 휘대에 그것도 망분리 그냥 망분리가 아니고요. 네. 물리적 망분리라고 아우.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물리적이라는 거에 이제 방점이 들어가 있는데 고3 수험생 방해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냥 금융사의 업무용 PC는 네. 감옥에 가둬둬라. 이제 인터넷하고 완전히 끊어서 이 네. 컴퓨터를 만들지 말라. 요즘 컴퓨터 치고 뭐 인터넷 연결이 요즘 솔직히 최근 저 변호사 시험을 바로 네. 망분리된 컴퓨터 노트북으로 봤다고 하는데 그런 예. 상황이군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80년대 워드 프로세서, 80년대 아닌가요? 70년대 그 워드 프로세서. 95년쯤부터 보급이 비로소 시작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컴퓨터가 그냥 타작이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 요즘은 뭐 닌텐도 스위치도 인터넷 연결 안 되면 게임이 안 되던데, 이제 금융사 PC는 인터넷을 연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무용. 그러면 PC. 완전히 내부망에서만 일을 해오셨던 거니까 예. 외부 침입에서 안전하기는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긴 한데 뭔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뭐 언론은 이제 공무원들 이제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뭐 한 거냐 금융당국은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네.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니네들은 뭐 한 거냐라고 공무원들을 때리니까 네. 공무원들은 맞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뭔가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결국 그럼 저희 인터넷 끊겠습니다. 금융사의 업무용 그 PC들은 아예 인터넷하고 완전 끊어서 뭐 해킹이나 이런 거 아예 없도록 만들겠습니다라는 건데 물리적으로 뭐 이건 물리적이 아니고 문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금융사 직원들 이메일 쓰고 다 해야 되는데 인터넷망을 연결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외부의 정보를 입수하거나 그러는 것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거기가 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네요.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야 되니까. 예, 뭐 저도 뭐 K뱅크에서 4년간 주법감시인 일을 할 때 보면은 업무용 PC라고 해가지고 그 내부망에만 연결되어 있는 PC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네. 외부에 이메일 왔다 갔다 하고 뭐 인터넷 서핑할 수 있고 한 인터넷 연결되는 노트북을 따로 받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 방분리로 똑같은 PC를 두 개를 그냥 주어서 하나는 인터넷 사용 가능한 PC, 네네네네. 뭐 내부 업무용 PC라고 해서 뭐 그렇게 두 개를 저도 받은 적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뭐 비정상이 정상화라고 하면 너무 이게 좀 자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금융회사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예. 매우 깊게 이해하고 계시고 안타까웠는데 아마 예, 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2024년 1월 달에 드디어 획기적으로 음. 교보생명에서 MS의 오피스 프로그램인 최신 버전인 네. M365와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와 비슷한 팀즈 네네. 그 서비스를 금융사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무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금융사에서 M365, MS 오피스 온라인 연결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한 M365와 팀즈 그 화상회의 시스템을 쓰는 게 금융 혁신 서비스로 정말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라고. 혁신 금융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규제 샌드박스인 줄 알았는데 그럼 전 세계 금융사들은 그런 망분리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 금융 규제를 한 나라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근데 다른 나라 금융회사 직원들이면은 못 견디겠죠. 이건 뭐 법원에 소송 걸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규제는 다 소송을 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수한 그 규제 환경 하에서는 그냥 금융사들이 알아서 금감독과 당국에서 그냥 눈 한번 이렇게 불아리면은 그냥 알아서 기는 그런 관행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러면 금융사가 자유롭게 알아서 사스를 도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건 이제 그건 아니고 네. 이제 M365와 팀즈 사용에 대해서 금융 혁신 서비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혁신금융을 받아서 그러니까 혁신금융을 받았다는 거는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혁신금융 그 M365와 팀즈 뭐 금융사에서 이제 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네네네네. 구글 미트도 쓰면 안 되고 이 팀즈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이게 특별히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줌이나 이런 거 금융사에서는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혁신금융은 뭐 아시겠지만 2년 정도 실증 특례를 해보고 규제를 완화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완화를 하거나 즉 법령을 개정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다시 2년간 실증 특례를 연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뭐 대세는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워낙 이제 대세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M365나 팀즈를 사용하도록 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한 것도 네. 당정에서 뭐 하고 싶어서 해준 건 아닐 거고 아무래도 워낙 이 시대 조류에 따라서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가 이제 규제가 기술을 못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너무 뭐 정치권의 압력도 그렇고 산업계의 압력도 그렇고 못 뼈쳐서 뭐 열어주니까요.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에 있어서 망불리 제고하라라는 어떤 행정명령을 내린 적 있잖아요. 물론 금융회사들은 민간회사들이니까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도 망불리를 공공에서부터 역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런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요즘 뭐 회사 중에 자체 서버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진짜 금융사처럼 돈 남아 도는 회사 빼놓고는 뭐 금융사들은 다 돈이 남아 돕니까? 뭐 그렇죠. 뭐 주인 없는 회사, 주인 없는 회사들.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일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거는 이 자체 서비스를 위한 서버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든다. 일반 회사들은 어렵다. 이런 말씀도 되네요. 그렇죠. 웬만한 규모의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자체적으로 뭐 IT 자산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와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IT 조직과 이런 게 또 우리 IT 보안 규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뭐 대기업, 금융사 뭔가 다 갖춰져 있는 회사들을 전제로 규정들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이제 나도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겨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이런 금융 규제, IT 관련 보안 규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규제 위반의 리스크를 그냥 어느 정도는 지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역시 뭐 우리나라도 금융회사를 제외한 민간에서 망불리 규제를 갖고 있는 곳은 의료계가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이런 규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존 AWS나 뭐 MS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걸 많이 쓰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도 있고 한데 그런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을까요? 일단 금융 쪽을 놓고 본다면은 대세는 클라우드를 확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클라우드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돌맞을 정도의 이제 상황이 돼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제 금융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를 열어주면은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전까지는 개인정보 뭐 유출 사고가 터졌으면은 감독당국에서 자료 내놔라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뭐 다 다운받아서 뭐 자료도 내고 금감원이 이제 검사 나와서 조사를 하시는데 그 검사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라는 게 뭐 꼭 우리나라에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송도에 아마존 AWS 외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해외에 있는 서버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감독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금융기관들이 감독 당국이 검사하는 이유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안전하게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건데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클라우드 회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이미 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게 이제 우리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에서는 이제 당연한 뭐 상식인데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을까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 뭐 이거는 뭐 편집에서 삭제해 주셔야 되는 얘기긴 하지만 공무원 안 되나요? 이거 그런가요? 책임질 수 있는 발언만 아니 뭐 이게 근거 없는 이제 의혹이긴 하지만 저는 뭐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워낙 뭐 단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공무원 어르신들의 갑질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만 하시면은 그런 시각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이제 당연히 금융 소비자들의 안전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오셔서 우리나라 금융사고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해킹 사고 같은 것도 사실 몇 번 큰 사고가 났긴 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 송두리째 해킹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도 혹시 망불리 덕분은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욕을 먹는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킹에 옛날에 있어서는 액티브 뭐 X 때문에 예. 해킹 프로그램이 쉽게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해서 깔렸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죠. 예, 그래도 뭐 결국은 뭐 우리나라 금융사가 뭐 해킹으로 해서 뭐 뚫린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이제 뭐 저도 뭐 옛날에 KBS 있을 때뭐 해킹 당했다고 하면서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고객들의 그 민원 내용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휴대폰이 복제됐거나 뭐 아니면은 자기 명의를 빌려줘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들이 뭐 고객 차원에서 이제 뭔가 접근 매체들을 좀 네. 주는 경우가 많았지. 이제 금융회사의 서버 자체가 뚫리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뭐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사스를 허용할 단서가 시작됐었으니까 혁신금융이긴 하지만 그냥 예. 몇 년 후에는 예. 클라우드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예. 금융사들은 정보 보안에 정말 많은 투자와 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세는 클라우드 쪽이다 보니까 금융사에도 결국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이게 언제인가 문제. 물론 지금도 이제 금융사들이 자체적인 금융 IT 자회사들이 다 있는데 그 IT 자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금융사가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부 자체 전산망하고 뭐 틀릴 게 네네. 없는 거긴 한데 네네.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이제 생색을 내기 위해서 금융사 계열회사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망불리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네네. 유권에서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이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비용 효율을 그 경영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는 뭐 상용화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날도 뭐 멀지 않은 미래에는 올 거라고 뭐 생각합니다.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를 물에 내놓는 그런 심정일 수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요즘에 대세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고 그것이 금융회사들의 효율성 또는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금융사가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아예 적대적이었던 건 아니고요. 네. 2023년부터 작년부터는 전자금융업은 금융사 라이센스 중에 가장 간단한 라이센스거든요. 네. 금융사 전자금융업 등록 시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자금융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은 됐습니다. 명시적으로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이제 뭐 늘 공무원 어르신들께서 하는 방법이지만 서류를 엄청 복잡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냥 이용하겠다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문제 없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잔뜩 내도록 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쓴다고 하면은 이게 슬슬 이제 괴롭혀서 결국은 웬만하면 자체 서버와 전산실, 이게 뭐 노트북 컴퓨터 하나라도 자체 서버라고 하면서 자체 전산실을 갖추도록 이게 유도하는 뭐 경우가 많기는 했죠. 그래서 전자금융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자금융 등록을 그 신청한 사례가 나왔고요. 근데 네. 그것도 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그 서류는 냈지만 결국은 다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 항목에 뭐 네네. 전사 출입 통제된 전산실을 갖출 것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또 전산실도 또 다 갖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대체하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감독 당국 아직 걱정이 많으신 입장인 것 같고 예. 전자금융업자이든 또는 혁신금융을 통해서 예. 클라우드를 이용해 보고 싶은 금융회사이든 잘 준비를 하셔서 우려를 많이 불식시켜 주시면 예.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그 지난 작년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자금융 등록이 됐던 사례는 AWS를 사용한 이제 사례인데. 예, 그래서 AWS 천하라고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AWS가 일단 통과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AWS가 이렇게 송도에 자체 데이터 센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강원당국에서 뭐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검사 나오시면은 저희가 데이터센터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감독을 하겠습니다라고 AWS에서 뭐 확약서 같은 것도 이제 제출하고 해서 이제 이걸 뚫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전자금융 등록을 하겠다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가 이거 등록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MS 애저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겠다고 하면서 이제 오면은 그게 AWS보다 더 쌈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그 고생길을 가지 마시고 AWS 이미 이거 뚫어놨으니까 각종 AWS로 하십시오라고 이제 자문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미 누군가 길을 내놓았을 때 그 길을 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다만 이 기존에 그럴 줄 모르고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를 써왔던 스타트업들은 그걸 갑자기 바꾸기 어렵잖아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그 스타트업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이 등록 신청을 위해서 이 조그마한 스타트업 그 전자금융 간단한 등록 인허가를 위해서 MS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문제없다라는 걸 감독당국을 설득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성 작업을 이 전자금융 등록 신청을 위해서 하기에는 정말 이게 선구자들이신 것 같은데요. 감독 당국도 종류별로 네. 다 한 번씩 인허가를 내줘 보시면 이제 잘 아시게 되니까 네. 그 다음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잘못하다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두세 건 이제 AWS가 계속 전자금융업에서 AWS만 사용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만 통과되는 이 선례가 뭐 네다섯 건이 하게 그러면 되면은 잘못하면 또 특정 업체 밀어주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뭐 네. 감독당국 그 금융감독당국이 뭐 그런 걸 걱정한다기보다도 그때는 다른 거를 오히려 옛날에 뭐 KB은행에서 IBM을 어떻게 보면은 유닉스로 바꾸려고 했을 때 사단이 났던 그런 것처럼 뭔가 다 전에까지 다 AWS 등록이 됐던 거를 갑자기 MS 애저라든지 GCP를 사용해서 하는 거를 그 전임자는 안 해줬었는데 갑자기 이제 금년부터 이 전자금융 등록 업무를 내가 맡게 됐는데 MS 애저나 GCP를 내가 등록을 받아준다. 라는 거는 그게 MS 애저나 GCP가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부담이 담당자한테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기 전에 애저라든지 GCP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네. 조금 하는 게 전체적인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의 올바른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우리 생각입니다. 금융팀의 김지훈 변호사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